대진 첨단 소재의 주가가 10일 오전 10시 40분 기준으로 전거래일 대비해서 15.4% 상승한 12,650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SCU 에너지 캐피탈이 추진하는 ESS 프로젝트에 대전 방지 트레이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KC피드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계란 가격이 치솟으면서 아시아 국가 등에서 계란 수입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기준으로 KC피드는 전일 대비해서 11.67% 상승했고요. 3,015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는 10일 오전 10시 16분 기준으로 전거래일 대비해서 27%나 올라섰습니다. OTT 순위를 집계하는 사이트인 플릭스메트록에 따르면요. 이날 7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의 폭삭 소가수다는 전날 기준으로 글로벌 TV쇼 부문에서 톱10에서 6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오후장 들어서 탄력세가 다소 둔화되는 흐름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는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비등비등한 모습을 나타내면서요. 시장 자체가 다소 따분한 분위기도 연출되고 있는데요. 마감 시장 3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들 살펴보시면서요. 오늘도 시장 흐름들 저와 함께 체크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대형주 위주로의 수급 탄력성은 포착이 되는 시점인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0.3% 상승을 해줍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그 상승폭이 다소는 둔화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거는 2차 전지 대장주일 텐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2%가량 상승하고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피추엠 역시도 상승폭을 나타내면서 시장을 견인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험주와 증권주들도 좋은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4.5% 상승하고 신한지주 역시도 1% 그리고 기업은행도 1% 상승하면서 이쪽 섹터에 관한 수급 탄력성들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간 또 시장의 강세를 받아왔었던 일부 종목군들은 하락을 하는데요. 특히나 하나그룹주들은 오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계속 불거졌었던 기아차는 오늘 시장에서는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주들 역시도 시장에서는 약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직스도 오늘은 하락하고 셀트리온도 어느 정도의 낙폭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는 좋은 흐름 이어져오고 있네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수급이 많진 않지만요. 일부 종목군들에는 수급 탄력성들이 나타내면서 시장 자체를 견인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후장까지 흐름들 살펴보시면서 또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2부도 출발합니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보시죠.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여러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 오늘 이 거래대금도 지금 거의 좀 장이 끝나지 않았지만 구조까지도 좀 안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이번 주에도 CPI든 여러 이벤트가 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 자체가 좀 쉬어가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14일이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확인하고 가자는 분위기도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 특별한 이 주도 섹터가 좀 많이 없죠. 그전에는 저 반도체나 여러 이 다른 이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종목 업종별로
큰 변화폭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주 초이긴 하지만 좀 이번 주에 좀 관망하는 심리가 좀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다양한 리스크들을 확인하고 가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두드러지는 부분들은 2차 전지주들의 일부 반등인 것 같아요. 이런 기조들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2차 전지 쪽은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물음표는 계속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전에 2차 전지주들이 상승세로 보였던 부분은 기술적 반등의 느낌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많이 좀 들고 있고 아직까지 어떤 중국 쪽과의 이 경쟁, 뭐 가격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뭐 지금은 뭐 좁혀진다라는 느낌은 많이 안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LFP 쪽에서의 이 배터리에 대한 저가 공세를 계속 그 물량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이 LG엔 솔루션을 비롯해서 좀 진출하고 있지만 분명히 늦은 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전기차 쪽에서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이 판매 부분이 1차적으로 우선시 되고 그다음에 중국 쪽과의 이 시장 점유율, 경쟁 업체들과의 시장 점유율이 좁혀져야 2차 전지 쪽에서의 최근 어떤 반등 부분이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될 텐데 지금 현재는 그거는 물음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판매되는 건 중국밖에 없어요. 뭐 중국의 이 전기차 이 전방 기업들이 중국 쪽 내수 쪽에서 판매하는 부분 외에는 지금 전기차 쪽에서의 판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테슬라가 최근에 좀 주가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뭐 테슬라가 이 가격을 낮추면서까지도 이 판매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지만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현저히 낮은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물론 이제 이 2년 전부터 2차 전지 이 기업들이 국민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관심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반등에 의한 추매 부분은 삼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 최근에 소재들 같은 경우는 뭐 전고체나 이런 기업들만 좀 가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상승 부분을 많이 반납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체 판매 그리고 중국 기업과의 이 격차가 이 좁혀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이 유의미해 보이진 않는다. 그런 또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조금 살펴보고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실적 전망치들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에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시장에 접근을 또 무리하게 하셨을 때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감안하시고요. 시장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마감 시장 앞두고 한번 시장 살펴봤다면요. 잠시 뒤에 이어서 오후장 주도 섹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은 여러분들도 저희가 드렸던 이야기들 한번 복귀해 보면서요.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시장 오후장 주도 섹터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전략들 세워보시죠. 바로 한번 주도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는 바로 철강입니다. 자, 이 철강 관련한 섹터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이 트럼프 덕에 묵직해지는 철강주다라는 그러한 한마디를 또 표현해 주셨는데 오늘 주도 섹터로 철강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장님? 우선은 지금 현재 뭐 철강주들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기보다도 아예 그전에 관심이 많이 없었던 상황에서,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대외 그리고 뭐 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참 어떤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고 주가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지만은 거래량이 그전 몇 년 동안 거의 최근에 뭐 10년 동안의 거래 평균 이하로 가면서 시장에서의 관심이 정말 없었던 그런 섹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저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최근에 좀 많이 이 저평가라기보다는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시장 자체에 대한 자체가 좀 이 가격이 낮은 차익 실현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최강주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수급이 돌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철강 관련해서 이제는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섹터를 좀 꼽아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저희가 이슈들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게요. 미국과 중국의 둘 다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철강 감산 예고가 이제 중국 측엔 있었고 미국 측에서는 철강에 관한 관세 압박도 있습니다. 이 철강주들에게 분명히 영향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영향력들은 어느 정도 좀 끼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뭐 관세도 뭐 그렇고 중국 쪽에서 감산 얘기도 있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철강주 주가에는 안 좋은 쪽으로 갔는데 지금 현재는 이 분위기를 좀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철강주도 많이 움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미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철강 생산량 같은 경우를 감산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던 상황에서 이 지금 현재 이 그전에 어떤 공급적인 과잉,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철강에 대해서 글로벌적인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급을 계속 늘려왔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했을 때 가격 가뜩이나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장사도 안 되는데 이 가격 이 어떤 이제 경쟁자들만 경쟁자들만 좀 포화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매출이나 어떤 이익 같은 경우가 늘지 않은 상황이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뭐 하지만 이제 중국 쪽에서 생산 감축에 대한 규모를 근데 정확히 명시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의견만 좀 있었던 상황에서 뭐 지금 현재는 이 뭐 가격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이 생산 쪽에서는 분명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밀리는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 이제 하나가 좀 해소가 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 쪽에서의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좀 양면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관세 매겼을 때에 우리나라의 그 철강 제품들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나 어떤 수요가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미국이 지금 현재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이 중간재적인 사업 부분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나라 반사 이익이 올 것이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철강주에 반등을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슈들을 또 시장이 그대로 소화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철강주들이 또 LNG 쪽에 관한 수혜 이야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랑 엮여서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은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뭐 일단은 지금 이제 LNG 쪽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저가의 그런 철강 제품을 쓸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중국과 그나마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이 고강도 철강 제품을 많이 더 만들고 있다. 이게 바로 저는 이제 중국과의 이 철강 기업들과의 이 차별점, 그러니까 유일한 장점, 유일한이란 표현을 좀 쓰기는 뭐하지만은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LNG 프로젝트가 건설 지금 전 단계잖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지금 현재 주가에 조금씩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구체적인 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몇 년도부터 시작하겠다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뭐 구조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밸브나 이 철강 이쪽에서는 필수적인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밸브 쪽에서는 특히 중국과 지금 미국 안에서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떤 미국 기업들이 이 밸브와 철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고강도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은 추후에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그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또 시장이 들썩이기도 했었죠. 근데 LNG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철강은 이 고강도의 철강, 그러니까 고부가가치의 철강입니다. 그 철강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호재들은 시장에 계속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정말 철강주들이 오랜만에 반등을 합니다. 근데 철강주들은 사실 이전에는 중국 내수 관련한 기업들로도 좀 많이 엮이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중국 내수도 살리겠다라고 중국 정부가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사장님? 이제 일단은 뭐 중국 쪽에서의 비중은 주가적인 측면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은 지금 이제 중국 안에서의 어떤 그 우리나라 이 철강 기업들도 많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코로나 이후로 많이 버렸죠.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쪽에서의 프로젝트, 뭐 발전이나 이쪽으로의 방향성을 많이 틀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직접적인 이제 영향력을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더 신경 쓰여야 할 게 오히려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국 쪽에서의 큰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이 순위로 본다고 한다면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좀 어느 정도 살아줘야 기본적인 주택 쪽에서의 뭐 이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이 철강 기업들한테 2차적으로 좀 미치는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수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건설 경기도 그렇고 뭐 착공 물량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봤을 때도 이 우리나라 이 철강 기업들의 내수에 대해서의 이 실적에 대한 급반등이 좀 일어나는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철강주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섹터로 넘어가서요. 또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는 유통 관련주입니다. 이게 사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서 또 유통주들은 움직였었고 음식료 쪽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에 관한 호재들을 좀 받아가고 있죠. 자, 식당 물가 비상에 주가는 비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드릴까 하는데요. 유통주들 오늘 주도 섹터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일단은 이제 농심도 그렇지만은 지금 가공식품에 대한 이 가격을 지금 올리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온 상황, 그 이슈가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연간으로 봤을 때도 이 지금 음식료, 특히 이제 외식을 많이 또 해보셨었고, 아마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마트나 시장 가격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상황이 지속됐던 이런 상황인데, 한마디로 이제 가공식품에 대한 물가가 좀 오르면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지갑이나 이런 뭐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음식료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은 지금 현재 기대감이 큰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원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가도 상승하고 환율이나 또 이제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기업들이 이제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마진을 많이 남기는 그런 것보다도 어쩔 수 없는 어떤 스프레드, 그러니까 이 가격적인 마진 부분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은 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하나 둘씩 이 전방 기업들, 어떤 큰 섹터에서의 이 큰 음식료 기업들이 하나둘씩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러한 기대감들을 또 음식료 관련한 기업들이 받아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도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음식료 유통주들은 이러한 가격 인상 외에 또 체크해 볼 만한 모멘텀들도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가격이 올린다고 해서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비적인 측면에서의 이 지표나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 게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음식료 안에서의 그 섹터 부분별로
정말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현재 해외 쪽에서의 이 비중이 많이 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라면 식품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잘 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음식료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섹터별로 해외 쪽에서의 비중이 큰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많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삼양식품이나 이런 기업들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유통 쪽 음식료 관련해서 또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또 어떤 내용들을 나누면 좋을지 오후장 주도 섹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또 이어지는 코너를 통해서 또 마감 전에 특징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한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복귀해 보시면서요. 마감 시장 향해 가는 우리 시장 또 어떤 특징주가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끌었던 특징주는 어떤 게 있는지 저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특징주는 이렇게 3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하나씩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바로 HLB입니다. 오늘 HLB의 주가 흐름을 보고 심장 철렁이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이유에는요. 바로 이 간암 신약 시판에 대한 허가에 대한 이 미국 FDA 승인에 있어서 결정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FDA 결과가 임박하면서 연일 악성 루머까지 돌고 있는 하루였습니다. 이 HLB는 신약 승인과 관련해서 많은 악성 루머가 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신약 승인이 다가올수록 앞으로 루머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조금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는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린 게 없고 그 당시에는 미국 시간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줬는데요. 결정 통보가 오는 즉시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공지할 계획이라고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변동성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살짝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는 20%까지 급락하며 67,6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하락세를 조금씩 회복하면서요. 현재 마이너스 4%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특징주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는 바로 로보티즈 준비해봤습니다.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정말 많이 올라줬던 섹터, 바로 로봇이죠. 이 로봇의 한 섹터인데요. 로봇이 클로봇과 이 라운테크 등이 많이 올라주며 섹터가 많이 올라줬습니다. 이에 한몫을 했던 게 바로 로보티즈 아닌가 싶습니다. 로보티즈도 급등을 기록했는데 오늘 최고가 7.51% 올라주며 36,600원까지 기록했습니다. 이후로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기는 했지만요. 현재로서는 6% 가까운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보티즈는요. 바로 코스닥에 있는 액추에이터 제조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판매와 같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내비쳐져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것이라고 풀이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모터, 감속기, 그리고 제어기, 통신 등에 있어서 하나의 모듈로 구성되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로봇의 관절과 또 이동 자체의 부품으로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로보티즈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바로 액추에이터 제조 기술에서 정말 글로벌 탑 티어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글로벌과 국내 시장 모두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 한 증권사는요, 이 로보티즈가 신규 제품 출시를 통해서 이 액추에이터 부문에서 약 30%나 이 성장을 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매출은 약 4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를 기록하며 실적 개선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올해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있을 것이다 하면 긍정적인 전망 내비쳐줬습니다. 향후에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있어서요, LG전자와 좀 협력을 할 것 같다는 가능성도 내비쳐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로보티즈의 성장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대진 첨단 소재 준비해봤습니다. 이 대진 첨단 소재의 주가는요, 전거래일 대비 23%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대진 첨단 소재는 지난 6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미국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이 추진하는 이 ESS 사업 본격화로 오늘 주목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요, ESS,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 프로젝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전 방지 트레이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이 주가의 상승이 이끌어졌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이 대전 방지 트레이에 좀 관심이 집중된 걸로 보이는데요. 대전 방지 트레이, 바로 2차 전지 공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를 좀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화재와 제품의 손상을 좀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품입니다. 이러한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수 있을지 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독보적인 양상 이 대응력과 고객 맞춤형 솔루션까지 좀 관심되고 있는 부문입니다. 앞으로 이 종목에 있어서 영향력이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을지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시장을 강타했던 특징주 3가지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네, 마감 전 특징주 고유린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또 시장의 수급을 나타냈던 특징주들이 상당히 많았죠. 차장님께 또 한 가지 종목에 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진 첨단 소재,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들과 앞으로의 방향성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좀 첫날 상장에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대진 첨단 소재의 뭐 기대감은 그거죠. 바로 이제 약간의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특히 ESS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높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우선은 지금 현재 그 1일과 지금 3일차인데 1일과 2일에 이 어느 정도의 그런 상황, 그 따따블루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급등했었던 부분이 시장 상황과도 좀 연결시켰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2차 전지 이 기업들의 상승 랠리가 좀 제한적으로 갔던 상황에서 차익실현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대진 첨단 소재의 어떤 밸류적인 측면은 지금 현재도 약간은 어떤 시장에서 상장하기 전에 예상했었던 이 밸류 측면에서는 이 저평가 국면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좀 저는 이제 대진 첨단 소재가 우선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대장주로 당분간은 시장에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대지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대지 첨단 소재와 2차 전지 소재주들의 어떤 연관성, 그리고 이런 부분을 더욱더 지켜볼 필요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특징주 진단 한번 받아봤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감 이후의 전략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은 마감 시황 저희와 함께 살펴보면서요. 또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마감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양상들 보여줬는데요. 마감 갈수록 또 다소 탄력세를 이뤄갔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0.2%의 하락세로 마감 지어졌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보자면 외국인들이 4천억 원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세를 보여왔고요. 반면에 선물 시장은 매수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또 일종의 흐름들을 보자면은 외국인은 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시장에서 매도하는 모습들이 좀 짙어졌었고 개인들은 그래도 수급들이 일정하게 좀 유지가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과 하락 종목의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일부 대형주들의 수급이 조금 몰리거나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의 좀 수급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도 난이도 있었던 시장인 것 같은데요. 자, 내일 시장도 저희가 또 다양한 전략들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마감 시황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시장을 이기는 뉴스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기는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방산 관련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 쪽에는 이미 방산주들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흐름 우리 시장이 이어받을 수 있을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뉴스 여러분들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바로 이어서 고유린 캐스터를 통해서 시장을 이기는 뉴스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바로 방산주가 그 뉴스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이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증액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북미와 유럽의 외교안보 동맹체인 나토 회원국을 향해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거듭 방위비에 대한 증액 약속 이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산 관련 관심세는 지난달 17일 유럽 주요국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단 행보에 맞서 긴급 회의를 여는 등 방위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그 뒤 EU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유럽 재무장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일본도 그 대상이었는데요. 미일 안보 조약을 언급하며 일본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했고요. 또 지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요. GDP 대비 국방 예산 규모를 일본은 3%, 대만은 10% 수준으로 각각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토와 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관세에 이어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요. 한국 역시 유럽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의 방위비 위협으로 인해서 덜덜 떨고 있는 전 세계입니다. 덕분에 이 방산 관련주는 일제히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하는지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뉴스 미리 보기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뉴스 미리 봤습니다.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각국의 방위비가 좀 상승할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유럽 쪽에서도 긴급 회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유럽 재무장 회의도 시장의 부각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자, 일단 시장을 이기는 뉴스 다시 한번 저희가 헤드라인 체크해 볼게요. 트럼프 방위비 압박은 반상주에 관한 시총 복사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유럽 쪽은 벌써 이런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어떻게 볼까요, 차장님? 우선은 약간 예견된 수순 같았어요.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당선 전에도 이 공약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그랬었거든요. 이제 정말 좀 약간 얄미운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 전에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이제 국방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 했던 게 미국이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업가잖아요. 사업가적인 측면에서 이익 측면에서 따졌을 때 이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를 하면은 하더라도 이제 돈이 많이 안 된다는 느낌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선이 된 이후로 오히려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종전 저는 개인적으로 종전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휴전까지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종전에 대한 가능성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약간의 좀 휴전 가능성을 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려감이 짙어진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방위비에 대한 증대 부분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연간으로 봤을 때도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방위비에 대한 지출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특히 이제 유럽의 이 선진국들 있잖아요. 뭐 프랑스, 영국,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 방위비에 대한 증감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부터 이 기대감을 이 방산주들이 점점 흡수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으로 봤을 때는 작년 하반기 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뭐 하지만은 이 유럽 쪽에서의 이 방위비 증대에 대한 얘기가 나온 이 2월부터 어떤 주가에 대한 가파른 상승세를 계속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만큼 이제 방산주들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저는 분명히 경쟁력이 그전에도 많이 효자 이 산업으로 많이 부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다른 이제 가격적인 측면 여러 가지 부분도 좀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이 계절이 사계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이 우리나라 무기들의 부식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글로벌 어느 대륙에서도 다 통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방산 물품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술적인 이 경쟁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글로벌적인 항상 이 우대를 좀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방위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뭐 단순 어떤 끝날 문제는 이 방위 산업은 아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번 좀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긍정적으로 방산주들은 좀 바라보시는 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각국 나라들의 방위비 증대에 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도 어느 정도는 좀 예측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투자 전략으로 실질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게 다소 좀 어려웠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산주들은 이미 시장에서 탄력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전 세계 방산주의 시총이 급증을 합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국내 방산주들도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될 시점인가 한 가지와 슈퍼사이클인가 이런 두 가지의 관점 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선 그 전에 작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갔을 때 다른 이 유럽이나 어떤 미국의 방산 기업들은 주가가 가는 종목들이 좀 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먼저 이제 미국과 유럽의 이 방산 기업들이 먼저 선두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후발로 주가가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가 시장 영향을
지금 그전에 받은 상황에서 이 부분이 좀 풀리면서 약간 유동성이 또 방산주로 좀 강하게 몰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전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향후에 2, 3년치의 이 물량은 저는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폴란드 쪽에서의 뭐 K2 전차나 수주는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눌렸던 부분이 오히려 수급을 좀 강하게 더욱더 지금 가져가면서 2차 랠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현재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도 주가가 좀 가는 기업들이 뭐 항공 엔진 기업이나 그전에는 어떤 이제 무기 쪽과 연결된 그런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가는 기업들이 항공 엔진이나 또 이제 뭐 시스템, 통신 여러 기업들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시장이 그 부침이 좀 있어서 주가 떨어지더라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우선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전에 방산주는 약간 좀 테마성의 느낌이 좀 많이 강했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의 효자 어떤 수출 산업으로 지금 탈바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상 또 국제적인 분위기상 봤을 때는 다시 한번 2차 랠리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방산주들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 방산주를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해야 한다. 이 슈퍼사이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또 이야기가 들려와서 그 부분을 한번 차장님과 짚어봤는데요. 역시나 또 수주 물량이라든지 다양한 기업의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그 재건주들이 상승하면 방산주들은 조금 하락하고 이런 핑퐁핑퐁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최근에는 이제 종전 기대감이 들어와도 방산주가 그렇게까지는 탄력을 잃는 느낌이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런 연결고리는 우리가 이제는 달리 봐야 될까요? 그렇죠. 역으로 그냥 간단하게 재건주들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 얘기를 하지만 이쪽의 기업에 뭐 진출해서 정말 어떤 실적을 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당장은 없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펀더멘털이 일단은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가 가면 재건주가 오르고 그리고 재건주가 올라가면 방산주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은 방산주가 테마였을 때 가능했겠죠. 하지만 지금 방산주들은 이 펀더멘털 상으로 지금 실적주로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건주와 방산주를 놓고 뭐 저울질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재건주라고 하기에도 뭐 지금은 좀 분위기가 재건주가 그전에는 많이 바스켓으로 갔긴 했지만 지금은 이 기업마다 좀 틀리게 좀 많이 가고 있거든요. 슬림화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슬림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방산 기업들도 대형주 위주로 부각받는 기업들이 몇 개 없어요. 근데 하지만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너도 나도 섹터가 다 재건주로 묶여서 테마로 묶였었기 때문에 지금 방산주와 재건주를 비교하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좀 실체가 있냐 없냐라는 측면에서는 재건주가 아니라 방산주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전처럼 같은 테마로 움직였을 때 그 연결고리는 있었지만 지금 방산주는 또 독단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방산주는 조금 더 든든하고 묵직한 그런 이미지들도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리스크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뭐 관세 전쟁들 우려가 되면서 희귀 금속 쪽에 관한 가격이 좀 상승하는 현상들이 좀 나와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뭐 원재료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이 방산 기업들의 실적 악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좀 다소 무리일까요, 차장님? 우선 희소 금속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첨단 무기 쪽과는 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재긴 악재예요.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왜냐하면은 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 미국 쪽에서 이 중국 쪽에서의 관세나 여러 가지 제재를 했을 때 중국이 항상 그전 히트로도 그렇지만은 1차적으로
이 희소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를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그 상황이 좀 안 좋았던 상황. 왜 중국이 왜 이걸로 무기를 삼냐? 관세를 받으니까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 전쟁이 터진 다음에 이 희소 금속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었던 상황이었고, 이 중국 쪽이 거의 뭐 90%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의한 이 방산주들의 타격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뭐 반도체, 이 태양광 이쪽에서 희소 금속에 대한 수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 산업들이 일차적으로 더 피해를 보지만, 역시 방산주도 피해를 안 볼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여러 이제 희소 금속에 대해서 지금 뭐 호주도 그렇지만은 아프리카 쪽을 중심으로 이 수입에 대한 국가를 좀 다변화했던 그런 상황이고, 또 희소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 제철 제품에서 또 재련하면서 키울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고려아연이든지 아니면 다른 뭐 LS M&M 같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게 재련 기업들이 쪽에서도 관심 많이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은 계속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 품목들 같은 경우가 고가는 거의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차 쪽이나 이런 기계식 부품을 제외하고는 대량으로 지금 생산하는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첨단 무기보다도 지금 재래식 무기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포탄이나 이런 부분을 수출하고 있는데, 당장 피해를 보기에는 좀 한계는 분명히 있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방산 기업들도 첨단 쪽으로 가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절대 호재는 아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이 희금속에 관한 가격이 최근에 급등했던 부분들이 또 한 번 시장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국내 방산 기업들에게 명확히 호재는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재적인 관점에서 추가 가격의 흐름들도 같이 체크해보면서 리스크를 방어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요. 이 유럽 쪽이 방위비를 대폭 증대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 방산주에 영향력을 주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유럽연합은 바잉 유러피안이라고 해서 유럽산 무기에 그런 사용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또 국내 방산주에게는 호재가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또 시장에 있기는 한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사장님? 뭐 일단은 이제 그 유럽의 국가들마다 틀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방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유럽 국가들끼리 자급자족하는 부분은 얘기만 나오지 지금은 당장 실행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독일의 지금 뭐 방위 기업이죠, 뭐 라인메탈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우선 자국 쪽에서의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하면서 생산하는 것도 생산적인 캐파 능력에서 한계가 분명히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먼 부분을 내다봤을 때는 자국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어떤 방위 산업을 개선하는 것보다도 이 방위 우리나라나 다른 이 방산 부품을 수입하면서 구축을 하는 게 저는 1순위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위 기업들에 대한 수요나 또 수주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항상 전쟁은 지속이 되잖아.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는 수주는 향후 2년간은 계속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수주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 계속 이어질 기조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까지 저희가 마감 시향 이후의 전략들까지도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소 수급이 부족했던 조용했던 우리 월요일 시장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전략 찾아보시느라고 바쁘셨을 텐데요.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도요, 좋은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